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3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저 남태평양에 통가란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표고가 낮아가지고 납작한 나라인데 인구도 뭐 한 10여만 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할 때인 1994년 무렵에 기자를 한 번 보내가지고 통가 왕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뚜뽀입니다. 뚜뽀인데 몸무게가 한 200kg 조금 못 미칠까요? 굉장히 뚱뚱한 분인데 그 인터뷰에서 아직도 기억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통가는 주변 나라가 다 식민지가 되었는데 끝까지 독립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때 강인선 기자인데요. 강인선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분 말이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분열하지 않으면은 제국주의 시대 때도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아시아에서 이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가 안 된 몇 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죠. 일본은 이 제국주의가 올 무렵에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스스로 근대화 개혁을 했습니다. 명치유신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타일랜드입니다. 타일랜드가 왜 식민지가 되지 않았냐? 그것도 알아보면 결국 거기 왕이 현명했고 외교를 잘했고 내부 분열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부가 분열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라도 그 나라 망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딱 뭉치면은 견딘다 이거죠. 그 유명한 예가 신라 아닙니까? 신라가 상부통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도 신라의 내부 통합입니다. 즉 문무왕이라는 그 통일대왕의 이름이 그대로 그 내부 통합을 보여줍니다. 그 무는 불교입니다. 호국불교. 무는 화랑도죠. 문과 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삼국사기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660년에 당나라가 신라와 함께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 뒤에 당나라가 내친 김에 신라까지 먹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라가 딱 결전 자세를 취하니까 그냥 돌아갔습니다. 의자왕 등 백제 지배층을 데리고 돌아가서 당시에 당고종에게 귀국 보고를 합니다. 소정방이. 당고종이 묻습니다. 자네는 왜 내친 김에 신라 맞춰 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은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하며 신하는 나라에 충성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바로 내부 단결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언젠가는 이 내부 균열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장이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남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제 있었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새로운 개미 구멍 하나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개미 구멍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번 인사에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 등 주요 정권 사건 수사팀이 유임된 걸 가리킵니다. 원래는 이게 유임 안 되고 다른 데로 뽑아서 흔히 핀셋으로 딱 뽑듯이 뽑아서 다른 데로 배치함으로써 정권을 불리하게 하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사가 일부 반영된 인사가 있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버티었으므로 이렇게 됐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범계 법무를 앞세운 여당 강성파의 정권 방탄용 인사, 검찰 해체 작전이 일부라도 저지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실상 대통령에 맞서는 결기를 보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관련으로 요구한 사항 중 한 가지라도 관철된 결과다. 4년 내내 계속된 문정권과 586 주도 세력들의 무법, 천지, 독주가 청와대 내부 핵심 수석의 담대한 반발에 의해 차단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일로 문정권은 결코 간단치 않는 내상, 내부의 상처죠. 내상을 입었다. 이제 새로운 개미 구멍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석동연 전 검사장은 요사이는 한변 소속으로서 아주 인권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이런 법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 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정치 감각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게 바로 내부 분열, 모든 권력은 내부 분열로 무너진다. 뭐 많이 어디 외국에서 사례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새누리당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60여 명이 좌파와 손잡고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합세함으로써 무너진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할 때는, 정권이 망할 때는 이미 외부에서 밀어붙이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망한다는 겁니다. 내부 균열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외적 만명보다 내부의 적 한 사람이 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요구대로 신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우리 편에 서기로 하고, 우리 편이라는 것은 박범계 편입니다. 우리 편에 서기로 하고 투항한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다. 전혀 상반된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손상되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당한 사람을 많이 봤다.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면서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난중일기에 있다는 한 문장을 소개를 했네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은 1000명도 어찌할 수 없다. 즉 의인 10명이 있으면 나라도 지켜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석동연 전 검사장은 바로 신년수 민정수석이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절한 것 아니냐, 꺾인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럼 저희 판단은 어떠냐 하면은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보다는 이 석동연 씨의 분석에 더 기울어집니다. 제 생각이. 왜냐하면은 이제 이 신년수 민정수석의 발언권이 강해졌습니다.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사표 내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해서 직무를 계속 보게 됐고, 그 일부 뜻을 어제 인사에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할 일 중에 앞으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관할하는 범위가 주로 수사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 뭐 좀 간접적으로는 재판, 사법부,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임기 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민정수석이 공정하게 국정을 관리한다면은 이런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년수 씨가 이번에 보여준 그런 결의, 소신에 비추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 수사를 편파적으로 가도록 하는데 일정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는 7월로 예정된 윤석열 총장 후임을 뽑는데 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심재철, 이승윤 등 이 친정권 검사들, 친정권 검사일수록 검찰 사회에서는 완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앉혀가지고 임기 말 또는 정권이 교체하는데 아주 말썽을 부리도록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현수 씨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는 그때 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저는 외부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자르면은 민심에 큰 이반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공무원 안에서, 공무원 집단 안에서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이 꼽아보면은 윤석열, 그 다음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신현수, 이 세 분이 꼽힙니다. 이 세 분이 다 법률가 출신이에요. 제가 법률 기술자와 법률가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세 사람은 뭐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법률가의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총장과는 달리 아주 그 경력이 완전히 결백한 사람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 탈원전이라고 하더라도 탈원전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불법 활동을 했으면은 그것은 감사 대상이 된다. 대통령 공약이라도 그러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비정상적인 나라니까 당연한 이야기 하면 그게 뉴스가 됩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고 하면 뉴스가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찌되었든 석동현 씨 이야기대로 이 문재인 정권 안에서 바른 소리 하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서 그 정권 내부에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론 조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뭐 SNS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등등, 또는 뭐 시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